초인이 할 수 있사옵니다. 천것이 어딜 끼어드는 게냐? 초인이 할 수 있사옵니다. 저 천한 것이 뭐라는 게냐? 웃기고 있네. 상것이 감히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초인이 할 수 있사옵니다.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사여권 회담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이 걸린 순간 역관은 쓰러졌고 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청소 도구 뒤에서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천한 상거 주제에 감히 이 자리에서 나서다니.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자벽부가 한때 금의 혈압 울릴 만한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그리고 왜 그토록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이 여자가 3년 동안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로운 옛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부엉이 야담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모든 것은 평범한 새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 나는 눈을 떴습니다. 좁은 방벽에는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번져 있었습니다. 몸을 뒤척이기엔 너무 좁은 공간. 옆에서 자고 있는 지향이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여권 근처 빈민촌, 이곳이 우리 모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뭘 해먹이지? 벽에 붙은 빛 독촉장들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쌀 가게 석 달치 외상, 옷감 가게 2달치 빚, 그리고 지향이, 글방, 학비, 체납 통지서까지. 다음 보름까지 갚지 않으면 관아에 고하겠다는 글귀가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지향이가 일어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멀건 미역국과 보리밥을 내놓았습니다. 글방 가면 찐감자가 나온단다. 조금만 참거라. 어머니는 안 드세요? 어미는 사여권에서 먹을 게 있단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점심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자벽부들에게 주어지는 식사는 죽뿐이었고 그마저도 늘 모자랐습니다. 어머니, 우리 언제 따뜻한 집으로 이사 가요? 여기 추워요. 곧 갈 수 있을 게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나는 낡은 적삼에 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올렸습니다. 3년째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어미 다녀오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빈민촌 골목길을 지나 사여권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새벽 한양거리는 쓸쓸했습니다. 300냥. 아직 220냥이 남았어. 언제 다 갚지? 남편의 죽음으로 남은 건 나와 딸, 그리고 300냥의 빚이었습니다. 상민인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중인들의 세상인 사여권에서 청소나 빨래를 하며 근근히 버텨왔습니다. 정난, 이제 나는 정난이야. 과거는 없어. 사여권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뒷문으로 들어가 자벽부, 처소에 들렀습니다. 정난, 오늘 대청 마루 담당이니라. 감독 나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인 어른. 오늘 사여권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 무슨 큰 회담이 있나 보구나. 조심하거라. 계단을 올라 대청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늘 청나라 사신단이 온다지. 실패하면 나라가 위태롭다던데. 역관들이 긴장하고 있더라고. 중인 관리들의 대화가 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청소 도구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상민 자벽부는 그저 배경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날이라는 것을. 대청 마루를 닦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 잡것. 돌아보니 최다나였습니다. 사역원 제주 최한기의 딸, 19의 나이로 아버지 뒷배로 여자 자벽부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받은 그녀였습니다. 손에는 담뱃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 나리. 나는 급히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최다나가 담뱃대를 태우며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너 이름이 뭐더라? 정란이옵니다. 나리. 정란, 꼴 같지 않게 과한 이름이구나. 그녀가 담배 연기를 내 얼굴에 후 불어댔습니다. 나는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 대청에 물 흔적이 있던데 제대로 안 닦았지. 소인이 다시 닦겠사옵니다. 다시는 무슨. 이미 늦었어. 최다나가 담뱃대의 재를 마루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위로 침까지 뱉었습니다. 자, 이거 치워. 내 일이잖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말이야. 최다나가 갑자기 내 어깨를 발로 밀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상거 주제에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마. 알았어? 예, 나리.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너 딸 있다며 글방 다닌다고? 예. 학비 밀렸다던데. 어휴. 이런 어미 만나서 딸도 불쌍하겠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최다나가 키득거리며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담뱃대의 재와 침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참아. 지향이 생각해.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른 자벽부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란아, 괜찮아? 한 언니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다나의 괴롭힘을.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역원 제조의 딸을 어떻게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오전나절 나는 사역원 뒷뜰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다른 자벽부들과 함께 무거운 빨랫감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저기 최다나 날이 온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다나가 비단 치마를 펄럭이며 지나갔습니다. 야, 너희들. 일 제대로 해. 오늘 예조판서 어른이 오신다고 하니 사역원이 깨끗해야 할 게 아니냐? 예, 나리. 우리는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특히 너. 최다나가 나를 가리켰습니다. 오늘 또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가만 안 둘 테니 알아서 해. 그녀가 사라지자 옆에 있던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왜 너만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구나. 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최다나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습니다. 특히 아무 말도 못하고 참기만 하는 나 같은 사람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나는 다시 빨랫감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빨개지도록. 아프게. 오시가 되었습니다. 사역원 대청의 중인 관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는 복도 구석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석 역관 김민서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사역원 제조 최한기가 차를 건넸습니다. 김 역관, 차나 한 잔 하시오. 감사합니다. 제조 어른. 김민서가 차를 마셨습니다. 최한기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5시 반, 회담 시작 반 시즌 전. 병풍 뒤에는 청나라 사신단 이미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서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의원, 빨리.
대청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민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의원들이 그를 실어갔습니다. 청나라 측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오? 이것이 조선의 예의요? 예조판서 안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10시경만 기다리겠소. 여권이 없으면 회담은 취소요. 안태준 판서가 고함쳤습니다. 누구든 청나라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느냐? 중인 관리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역관들은 모두 지방 출장 중입니다. 최한기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있었습니다. 신분 상관없다. 누구든 청나라 말할 수 있는 자 나서거라. 최다나가 키득거렸습니다. 산 것들이 청나라 말을 할 리가 있나.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나는 청소 도구를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나서면 조롱당할 거야. 하지만 김민서가 차를 마신 뒤 쓰러졌습니다. 최한기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회담이 깨지면 사여권이 망합니다. 더하면 전쟁도 날 수 있겠지요. 지향이는 빚은 안태준 판서가 다시 외쳤습니다. 제발 정말 아무도 없단 말이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청소 도구를 놓았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최한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기, 소인이,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대청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인이 할 수 있사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안태준 판서가 나를 봤습니다. 누구냐? 저, 자벽부 정란이옵니다. 순간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하, 자벽부야? 진짜 웃기네. 최다나가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 판서 어른, 저 여자 아까 변수 청소하던 것입니다. 청나라 말은 무슨 상것 주제에 설치네. 중인 관리들의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한기가 나섰습니다. 판서 어른, 시간 낭비입니다. 그때 안태준 판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정말 할 수 있느냐? 예. 증명해 보아라. 판서가 어설픈 청나라 말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나는 또박또박 청나라 말로 대답했습니다. 정란이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청나라 말로 통역을 할 수 있소? 예. 소인은 역관이었던 남편을 도와 7년 동안 통역일을 했사옵니다. 안태준 판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발음이 북경 관화가 아니오? 최한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다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판서 어른, 그래도 산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신분이 중요하오? 안태준 판서가 고함쳤습니다. 지금 회담 깨지면 여기 있는 모두가 끝이오. 판서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이 걸렸소. 정말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사옵니다.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소. 자리에 앉거라. 나는 자벽부 옷을 입은 채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짜 산 것을 안 치는 거야? 말도 안 돼. 최한기가 판서에게 속삭였습니다. 판서 어른,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더 좋은 방법 있소. 병풍이 열렸습니다. 청나라 측 사신단이 보였습니다. 준비되었느냐? 안태준 판서가 대답했습니다. 예. 통역이 준비되었습니다. 청나라 측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벽부 옷을 입은 여자가 통역이라니.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향아, 어미 잘할 수 있어.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나라 측 대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자벽부였던 3년, 괴롭힘, 무시, 조롱, 가난, 빚. 오직 하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역관이었습니다. 청나라 대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계약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싶소. 무역에 대해서 말이요. 나는 즉시 통역했습니다. 무역 계약 조건을 논의하고 싶다 하십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습니다. 대청이 조용해졌습니다. 청나라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급 안정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소.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십니다. 나는 쉼없이 통역했습니다. 동시 통역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시에 나는 번역했습니다. 안태준 판서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게 동시 통역이 아니오? 청나라 대표가 복잡한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인삼과 무명의 운송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오. 인삼과 무명 운송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 하십니다. 나는 단 하나의 단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태준 판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20년간 무역로를 운영 경험이 있소. 나는 바로 청나라 말로 번역했습니다. 청나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오. 이 여인의 통역은 매우 전문적이오. 발음이 북경 사람 같소. 대청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한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최단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회담은 2시즌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무역 용어, 수량, 가격, 운송 경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드디어 회담이 끝났습니다. 청나라 대표가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소. 이 여인 덕분이오. 대청에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병풍이 닫히고 청나라 대표들은 숙소로 떠났습니다. 순간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해냈소. 중인 관리들이 환호했습니다. 안태준 판서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정체가 무엇이냐?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역관이었던 남편을 7년 동안 도왔사옵니다. 대청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여권 역관들의 통역을 집에서 함께 했습니다. 청나라 말, 일본 말, 여진 말까지.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안태준 판서가 물었습니다. 7년이면 당신은 역관들보다 뛰어나다는 뜻 아니오? 그랬사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자벽부를? 대청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상민이기 때문이옵니다. 여자이기 때문이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상민 여자는 역관이 될 수 없사옵니다. 안태준 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정난, 우리 사여권 역관으로 일해주겠느냐? 대청이 술렁였습니다. 최한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서 어른, 그건 너무 무리입니다. 산 것을 역관으로 앉힌다고요? 그만. 안태준 판서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쾅. 대청이 조용해졌습니다. 최한기 제조, 자네는 왜 회담 시작 전에 김 역관에게 차를 건넸나? 최한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서 어른, 소인은 상민이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역관이 되려면 중인 신분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상 전하께 아뢰겠다. 너의 능력으로 특별히 중인 신분을 하사받도록. 열흘 후 주상 전하의 윤허가 떨어졌습니다.
상민 여자 정난에게 특별히 중인 신분을 하사한다는. 나는 정식 여관이 되었습니다. 사역원에 출근한 첫날, 나는 여관복을 입었습니다. 3년 만에 입는 제대로 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최다나와 마주쳤습니다. 후참으로 승진을 축하드립니다요. 최다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근데 옷에서 냄새 안 나요? 아, 상건 냄새인가?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지나 봐.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대청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다나가 들어와 차를 일부러 쏟았습니다. 어머,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중요한 외교 문서에 차 얼룩이 졌습니다. 그래도 청소는 잘하시잖아요. 닦아주세요. 나는 참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뒤뜰 회담실에서 또 담배의 냄새가 났습니다. 최다나였습니다. 언니, 이제 여관이라며? 자벽부도 아닌데 나한테 뭐라 할 자격 있어. 그녀가 또 담배 연기를 내 얼굴에 후불었습니다. 아무리 여관이어봤자지. 우리 아버지가 사역원 제조시잖아. 입만 뻥긋하면 내가 먼저 너 과거 다 까발릴 건데.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복도 모퉁이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나리, 오늘 밤에 뵐 수 있겠습니까? 박상직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몸을 숨겼습니다. 오늘은 안 돼요. 아버지가 집에 계셔. 나중에 사역원 창고에서 뵈어요. 최다나의 목소리였습니다. 기혼자 박상직과 미혼인 최다나의 은밀한 대화. 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2달 동안 나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여관 일을 하면서도 눈과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최다나와 박상직의 은밀한 만남, 최한기가 의원을 찾아간 날, 여관들에게 지방 출장을 급히 지시한 문서.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회담 사흘 전, 최 제조께서 무엇을 구입하셨는지 알고 싶사옵니다. 의원은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은자 면양의 입을 열었습니다. 독초를 구입하셨소. 소량만 마셔도 사람이 쓰러지는. 첫 번째 증거. 다음 날, 나는 사역원 창고지기를 만났습니다. 빈 창고 열쇠를 빌려주시겠습니까? 개인 물건을 보관하고 싶사옵니다. 얼마든지. 나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다나가 지나가는 곳에 쪽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오늘 밤 사경, 빈 창고에서. 상. 박상직의 필체를 흉내낸 글씨였습니다. 그날 밤 사경. 나는 안태준 판서를 찾아갔습니다. 판서 어른, 급히 보여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지금 빈 창고로 가시옵소서. 무슨 일이냐? 가시면 아시옵니다. 판서와 함께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최다나와 박상직이 몸을 섞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박상직이 황급히 최다나를 밀쳤습니다. 최다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판서 어른, 오해입니다. 오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안태준 판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튿날, 나는 박상직의 집 앞에 익명 쪽지를 놓고 왔습니다. 당신 남편이 사역원 빈 창고에서 최다나와 박상직의 아내가 사역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디서 결혼도 안 한 처자가 남의 서방을 건드려! 내 남편 어디 있어? 그녀가 최다나를 발견했습니다. 짝,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더러운 것. 시집도 안 간 처자가 어디 남의 남편을.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끌고 다녔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중인 관리들이 둘러섰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최다나가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멀찌감치 지켜봤습니다. 3년 동안 당한 모욕이 떠올랐습니다. 담배 연기, 발길칠, 침.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며칠 후 안태준 판서를 찾아갔습니다. 판서 어른, 이것을 보시옵소서. 무엇이냐? 김 역관이 쓰러진 날의 진실입니다. 나는 서류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최한기가 독초를 구입한 기록, 의원의 증언, 역관들에게 급히 출장을 지시한 문서, 심지어 최한기가 조정 내 정적과 주고받은 서신까지. 이것을 어떻게? 소인은 2달 동안 모았사옵니다. 하나하나. 안태준 판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개인의 욕심이 나라의 앞길을 위태롭게 한 일들이옵니다. 일주일 후 조정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한기는 국사를 방해하고 역관을 독살하려 한 죄로 울릉도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박상직은 파직되고 사역원에서 영구 추방되었습니다. 최단아는 사역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더 큰 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유부남 양반과 정을 통했다는 소문이 온 한양에 퍼졌습니다. 중인 집안의 교수가 혼전에 몸을 더럽혔다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어느 집안도 그녀를 며느리로 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시집 한 번 가보지 못한 채 늙어갈 운명이었습니다. 대청에서 판결문이 낭독될 때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한기가 끌려나가며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몸 건강하시옵소서, 제주 어른. 나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안태준 판서가 나를 불렀습니다. 정난, 수고했다. 너의 공으로 조선이 큰 화를 면했다. 소인의 도리를 했을 뿐이옵니다. 판서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주상 전하께서 내리신 포상이다. 그리고 사역원에서도 특별 상금을 준비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200냥과 집 매매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220냥의 빚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판서 어른.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한 달 후 나는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300냥의 빚, 3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지향이와 함께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따뜻한 집으로 이사 가요? 응, 지향아. 이제 갈 수 있단다. 지향이가 내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빈민촌이 아닌 사역원 근처 중인 마을의 작은 기와집이었습니다. 햇볕이 잘 들어오는 마루, 지향이가 공부할 수 있는 작은 방, 마당에는 꽃나무까지 있었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지향이가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나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년 후 사역원 대청에는 낡은 자벽부 옷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명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역관 정난. 3년간의 인내. 하루의 용기로 나라를 구하다. 나는 역관복을 입고 대청을 지나갔습니다. 동료 역관들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정 역관님, 안녕하십니까? 수고들 하시오. 나는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는 상민이 아니었습니다. 중인이었습니다. 조선 최초로 상민에서 중인이 된 여성 역관. 인생은 때로 잔인합니다. 하지만 인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악행에는 언젠가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